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60대 김만복 할아버지가 천천히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소시적 경찰 출신이었던 그의 손은 이제 떨리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편의점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계산은 여전히 버벅거렸습니다. 바코드를 찾느라 한참을 뒤적이고 담배 번호를 외우려 해도 자꾸 헷갈렸습니다. 던일이 몇 번이었지? 중년 손님이 한숨을 쉬며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몰려들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좀요. 아, 답답해. 손님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계산대 앞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더욱 서둘러 보았지만 손은 더욱 떨릴 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20살 대학생 알바생 정우진이 출근했습니다. 키 크고 건장한 체격의 우진은 김만복 할아버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할아버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우진이 계산을 시작하자 속도가 확연히 빨라졌습니다. 바코드는 한 번에 찍히고 담배도 척척 찾아냈습니다. 손님들도 만족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괜히 작아졌습니다. 저녁 7시 퇴근 러시가 시작되자 우진은 혼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시락을 데우고 택배를 접수하고 계산까지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옆에서 어설프게 도우려 했지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쉬세요. 우진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지만 김만복 할아버지에게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아,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에 손님이 뜸해지자 김만복 할아버지는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오랜 경찰 생활로 다져진 꼼꼼함이 발휘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상품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우진 알바생과 교대를 하고 김만복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동네에서 날아다니던 경찰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범인을 추격하고 사건을 해결하던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모습 사이의 괴리감이 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심해서 시작한 편의점 알바였지만 이제는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일은 좀 더 빨리 해봐야지. 계속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매니저 박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편의점에 들어섰습니다. 시세가 또 안 맞네요. 이번에는 5만 원이 부족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편의점에 울렸습니다. 우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실수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박 과장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우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알바생이니까 적응 못한 게 당연하죠. 김만복 할아버지가 옆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산이 느려도 틀리지는 않으세요. 문제는 젊은 애들이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바쁜 시간대가 지나고 우진은 계산대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한적한 시간, 김만복 할아버지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많이 속상하지?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말 조심해서 계산했거든요. 거스름 돈도 2번씩 확인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이 안 맞다니 제가 알바를 못하는 건가 봅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우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내가 경찰할 때 봐온 젊은이들 중에 너만큼 착하고 성실한 애는 드물다고 본다.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우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녁 9시 박 과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기며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3만 원이 부족하네요.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박 과장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우진 씨 계속 이런 식으로 시제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박 과장의 말에 우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더 조심하겠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경찰 시절 억울한 사람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분명히 우진은 잘못이 없는데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교대 시간에 우진은 김만복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뭐가 잘못된 걸까요? 편의점 일이 저한테 안 맞는 걸까요? 아무리 조심해도 돈이 자꾸 안 맞으니까 힘드네요. 매일 마감 때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해서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우진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들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우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어. 정말요? 경찰 40년 해봤는데 범인과 무고한 사람의 눈빛은 달라. 그날 밤 김만복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 문제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10시 편의점에 시끌벅적한 고등학생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5명의 아이들, 겉으로는 평범한 고딩들처럼 보였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다. 컵라면이나 하나씩 먹자. 김만복 할아버지는 우진 알바생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교대 시간을 지나 편의점에 계속 있었는데 계산대에서 이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40년간 경찰로 일하며 기른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과장되게 시끄럽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우진은 또 다른 고등학생 무리들의 계산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계산하는 중에도 고등학생들이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진이 다른 고등학생 무리를 응대하느라 정신없는 그 사이 김만복 할아버지는 처음 왔던 시끌벅적한 고등학생 무리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뒤쪽 과자 코너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2명의 아이가 슬쩍슬쩍 과자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머니에, 하나는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무리들이 교묘하게 CCTV를 등지고 부산을 떨면서 다른 아이가 음료수를 채갔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의 눈에 모든 것이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떠들며 주의를 끄는 역할, 뒤에서 물건을 훔치는 역할이었습니다. 완벽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이놈들 생각보다 조직적이구만. 15분 정도 지나자 고등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밝게 인사하며 나갔지만 김만복 할아버지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최소 5개 이상의 물건을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고등학생들 참 밝네요. 인사도 잘하고요. 김만복 할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신나 보이기까지 하네.
다음 날 토요일 똑같은 시간에 또 같은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우진의 주의를 끌고 뒤에서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이번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누가 망을 보는지, 누가 실제로 훔치는지, 어떤 물건을 주로 가져가는지 살펴봤습니다. 경찰 시절의 관찰력이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생각할 것이 있어서 그래. 일요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김만복 할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시제가 안 맞는 이유였습니다. 매일 5만 원어치씩 훔쳐가니까 돈이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만복 할아버지는 우진에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고 무고한 아이들을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퇴근하면서 내일은 더 자세히 봐야겠어. 김만복 할아버지는 다짐했습니다. 경찰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각이 싫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저녁 김만복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증거를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우진이 출근하기 전 편의점 곳곳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오후 6시 우진이 출근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더 있다 갈게. 김만복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되었습니다. 저녁 9시 50분 예상대로 고등학생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이미 준비된 자세였습니다. 진열대 뒤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척하며 이들의 동선을 주시했습니다. 우진이 형, 한 고등학생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컵라면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우진이 설명해주는 동안 김만복 할아버지는 다른 아이들을 봤습니다. 과자 코너에서 두 명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망을 보고 하나는 과자를 집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경찰 시절 증거 수집 방법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음료수 코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가 가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계속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각도도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갑자기 고등학생 한 명이 김만복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응? 아, 진열 정리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방해되나요? 아니야, 괜찮아. 김만복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들켰나 하는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의심스럽게 쳐다보다가 돌아갔습니다. 15분 후 고등학생들이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컵라면 값만 내고 나갔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나 이만 가볼게. 수고해, 우진 학생. 편의점을 나오면서 김만복 할아버지는 우진에게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매번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수법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5명 중 2명은 앞에서 주의 분산, 2명은 실제 절도, 1명은 전체 망복이었습니다. 수요일 밤 김만복 할아버지는 우진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진아, 너 시제 안 맞는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지?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는 건지. 혹시 말인데
김만복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할 때 박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또 3만 원 부족하네요. 우진 씨,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김만복 할아버지는 박 과장을 말렸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뭔가 발견한 게 있는데. 할아버지,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날 밤 김만복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확실하게 끝내자고 말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우진이 더 이상 억울한 소리 듣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김만복 할아버지는 우진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우진아, 사실은 말이야.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헉, 이게 뭐예요? 저 고등학생들이 며칠째 물건을 훔쳐가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시제가 계속 안 맞는 거였어.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말할 수 없었잖아. 혹시 내 착각일 수도 있고. 김만복 할아버지의 신중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오늘 저들이 또 오면 그때 확실히 잡아보자고. 저녁 10시 예상대로 고등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와 우진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현장에서 잡아보자고. 할아버지가 우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서 떠들며 주의를 끌고 뒤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만복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김만복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경찰 시절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편의점에 울렸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내가 다 봤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40년 경찰 생활의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고등학생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과자랑 음료수 훔치는 거 다 봤다. 며칠째 같은 시간에 와서 물건 훔치는 거 내가 다 지켜봤다고. 할아버지가 뭔데 참견이야. 가장 큰 아이가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훔쳤는데요? 증거라도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진은 처음엔 놀랐지만 김만복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니들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발뺌할 생각하지 마. 뭐야, 아저씨도 우리 의심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봤다고. 니들 경찰서 가자. 우진의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칠간 억울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증거 보여주세요. 고등학생들이 다시 반발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거는 여기 다 찍어놨지. 사진과 동영상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과자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 음료수를 가방에 숨기는 장면을 말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카메라 각도가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방 좀 열어볼래? 증명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겠지. 고등학생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가장 작은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하자고 했어요.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이 광경을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봤던 수많은 장면들 말이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하고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하게 말하라고요. 뭘요? 가장 큰 고등학생이 김만복 할아버지에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주먹을 쥔 채 다가오는 순간 우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미쳤나? 우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키 180의 건장한 체격의 대학생 앞에서 고등학생은 주춤했습니다. 여기서 더 깽판 치지 말고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 니들 안 되겠네 이거. 경찰? 우리가 뭘 했다고 경찰을. 훔친 거 다 찍혀있대도 발뺌을 하네. 우진이 김만복 할아버지의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너희 부모님도 다 연락드려야겠다. 학교에도 연락하고. 경찰 출신답게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학교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아이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가방에서 훔친 과자와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가방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김만복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며칠째 가져간 거 다 계산해 봅시다. 우진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대충 20만 원어치는 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20만 원이요? 고등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간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매일 계획적으로 가져갔잖아. 김만복 할아버지는 엄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40년간 경찰했는데 니들 이런 짓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라. 처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능숙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잖아.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이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편의점에서도 이런 짓 했지. 가장 큰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동네 편의점 2군데 더. 역시 그랬군. 김만복 할아버지는 예상대로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진이 김만복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그건 저희가 다 갚겠습니다. 아이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경찰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한 명의 할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갚는다고? 뭘로? 알바에서 용돈 모아서요. 그럼 조건이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첫째, 훔친 물건값 다 갚을 것. 둘째, 다른 편의점에서 훔친 것도 다 갚기. 셋째,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기. 네. 꼭 지키겠습니다. 아이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경찰서는 안 가도 돼요? 또 약속 지키면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 하지만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때는 용서고 뭐고 없는 거야. 우진이 감탄하며 김만복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경찰의 위엄과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절묘하게 조합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동안 훔쳐간 물건값 계산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모았습니다. 2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언제까지 갚을 거니? 한 달 안에요. 정말로요. 그렇게 하지. 니들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될지 알지? 김만복 할아버지의 마지막 경고에 아이들은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나가고 나서
편의점은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이 김만복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뭐가 멋있어? 그냥 당연한 일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전혀 눈치 못 채는데 할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다 보고 계셨잖아요. 우진의 존경스러운 눈빛이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경찰 출신이니까 그 정도는 봐야지. 김만복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 과장이 와서 시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딱 맞네요. 네, 앞으로는 계속 맞을 겁니다. 우진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박 과장은 의아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김만복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도둑이 있었거든요. 오늘 잡았습니다. 도둑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박 과장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 우진 씨 정말 미안해요. 괜히 의심했네요. 괜찮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박 과장이 김만복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한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며칠 후부터 편의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시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고 김만복 할아버지는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도 특별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이 손님 좀 이상한데요. 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온 중년 남자가 계산대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계속 시비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스름돈이 틀렸다고 하는데 분명히 맞게 줬거든요. 우진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김만복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얘기해 볼게. 할아버지가 계산대로 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손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경찰 출신다운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말투였습니다. 이 젊은 놈이 거스름돈을 잘못 줬다고요. 취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만복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자 기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할아버지가 영수증을 보며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손님이 받으신 거스름돈이 맞습니다. 할아버지의 확실한 말에 취객은 더 이상 트집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가? 뒤통수를 긁으며 나갔습니다. 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우진이 감탄했습니다. 저 같으면 계속 당황했을 텐데요. 이런 손님들은 확신 있게 대하면 되는 거야. 당당하면 상대방도 주춤하거든.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나도 내 덕에 많이 배우고 있어. 계산 속도라든지 새로운 기계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거 말이야.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바쁜 점심시간 손님들이 몰려들어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복잡한 업무나 까다로운 손님을 맡고 우진은 빠른 계산과 단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김만복 할아버지가 진열 정리를 하고 우진이 청소를 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심하시고 저는 힘이 세니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제대로 된 팀이 된 것 같네. 김만복 할아버지의 말에 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손님이 없을 때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경찰 시절 이야기 재미있어요. 우진 학생 대학 생활 얘기도 가끔 들려주어. 요즘 젊은이들이 뭘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느리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성급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나도 너를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은 거지. 박 과장이 검사차 와서도 놀랐습니다. 요즘 두 분 호흡이 정말 좋네요. 손님 컴플레인도 없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서로 도우니까 일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모시고 온 게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경험도 풍부하시고요. 박 과장의 칭찬에 김만복 할아버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고등학생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훔치러 온 게 아니라 약속한 돈을 갚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나머지 돈입니다. 김만복 할아버지가 돈을 세어봤습니다. 다른 편의점에도 갚았니? 네, 어제 다 갚았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밝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안 할 거지? 네, 절대 안 해요. 알바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습니다. 가장 큰 아이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아이들이 나간 후 우진이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 아이들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처벌보다는 교육이 중요하지. 저 나이에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 경찰 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특히 청소년들은 가능하면 선도하려고 많이 노력했지. 한번 전과자가 되면 인생이 틀어지거든. 할아버지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편의점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상점가 회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도둑들 잡으신 거 말이에요. 아,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상점가에서 골치 아픈 문제였거든요. 할아버지 덕분에 다른 곳에서도 피해가 줄었습니다. 상점가 회장의 고마운 인사에 김만복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친구도 정말 성실하다고 소문났어요. 두 분이 함께 일하시니까 이 편의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우진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과장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0% 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정말요? 우진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일하는 모델 사례로 소개하고 싶대요. 우와, 대단한데요. 우진이 신났습니다. 저녁 시간 두 사람은 하루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사실 처음에는 내가 짐이 될까봐 걱정 많이 했어. 나이 들어서 느리고 실수도 많아지고. 할아버지가 짐이요? 오히려 저야말로 경험이 없어서 실수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경험과 지혜가 있으시고 저는 체력과 새로운 기술을 아니까요. 맞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김만복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무시당하기 쉬운데 너 같은 젊은 친구가 인정해주니까 기분이 좋네. 저도 할아버지께 많이 배웠습니다. 인내심이라든지 사람 보는 눈이라든지요. 세상 사람들이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를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습니다. 우진의 말에 김만복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서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그 좋은 예가 된 것 같습니다.
밤 12시 마감을 하며 두 사람은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해, 우진 학생. 김만복 할아버지가 우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우진이 힘차게 악수했습니다. 편의점 불이 꺼지고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70대의 경험과 20대의 열정이 만나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팀워크의 완성이었습니다.